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랙의 제롱입니다. 오늘 영상은 과거의 리뷰를 하나의 테마로 묶은 모음집입니다. 과거 리뷰와 내용은 바뀐 것이 없으니 참고하고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뉴 건담 외형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말 멋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들고서 깜짝 놀랐는데, 야,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 야, 괜찮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지게 잘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쭉쭉 뻗은 다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어깨라던가 이 골반 쪽부터 발까지 떨어지는 부분에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보기 좋았고, 그리고 멋있네, 이래야 또 RG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같은 144분의 1 스케일의 HG-UC, 그리고 논 스케일이긴 하지만 비슷한 스케일의 로보톤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스케일이 조금씩 다르네요. 로보톤이 가장 작고 HG-UC가 조금 더 크고, RG가 HG-UC보다는 얼굴 반개 정도, 그쵸? 약 얼굴 반개 정도가 조금 더 크네요. 그리고 이 로보톤이라든가 HG-UC는 조금 더 이제 원작스러운 애니메이션스러운 느낌을 많이 따라갔죠. 거기다가 설정화 쪽을 많이 따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RG는 이 RG 나름의 그 특유의 리파인이 굉장히 잘 어우러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런 리파인된 부분들,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찾아본다고는 했지만 지금 뭐 같은 게 없죠, 거의. 그리고 간단하게 이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RG 크로스봄 가져왔습니다. 같은 RG고요, 같은 144분의 1이고요, 같은 우주세기 기체인데, 야, 이건 상체가 없는데 이쪽엔? 이렇게 작았나? 크로스봄? 엄청 작네. 이 사잡이랑 같이 크네. 네. 사잡이랑 같이 전시하는 것도 빼먹을 순 없겠죠. 아무래도 라이벌 기체이다 보니까 둘이 뒀을 때 이 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데, 사자비가 덩치가 크긴 컸네요. 뉴건담이 왜소해 보일 정도네. 방금까지 이렇게 크로스본 앞에 두면 그렇게 커 보이던 뉴건담이 사자비 앞에 가니까 또 왜소해 보여요. 거기다가 MG 뉴건담 버전 카토키 가져와 봤는데, 확실히 이 비율이라든가 프로포션이라든가 디테일에서 차이가 좀 큽니다. 오히려 디테일은 MG의 디테일을 RG가 조금은 좀 계승을 했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비슷한 느낌,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전체적인 이 비율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게 많이 다른데 이거. 특히나 이 얼굴 비율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MG 같은 경우는 좀 더 원작스러운 느낌? 좀 이제 인중이랄까? 이게 좀 길잖아요. 근데 RG가 전체적인 비율상 그게 굉장히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색할 순 있지만, 개인의 취향 차이에 따라 저는 멋집니다. 충분히 좀 멋지다고 생각해요. RG 특유의 리파인 얘기했잖아요. 그 리파인이 잘 된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는데, 개인에 따라 이런 부분에서의 취향은 갈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리고 얼굴에도 프레임 들어가 있고, 전신에 프레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꼭 프레임의 재미가 아니어도 외장에도 충분히 이런 몰드가 많기 때문에 이 패널 라인들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페이스 슬릿도 확실하게 세 줄 착착착 가 있고, 안테나 부분도 꽤 샤프하게 조형이 잘 됐고, 이 몸통 부분도 여기 이런데 메탈릭 리얼리스틱 데칼 이용을 해주고 있고, 센서 부분이나 이런 원래 이런 날개 같은 이런 디테일이 없었는데 추가가 됐고, 그리고 좌우 비대칭 제대로 되어 있고, 덕트 부분도 파츠 분할에다가 콕피트 부분도 상당히 신경 쓴 부분들이 보여요. 이 백팩 부분에도 신경을 은근 썼는데, 저 안쪽에도 자세히 보면 이런 데다 리얼리스틱 데칼에다가 이 빔삽의 수납부에도 리얼리스틱 데칼에다가 이런 걸 다 추가해 놨고요. 그리고 버니어도 4개 다 제대로 분할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형도 괜찮고요. 이런 윗부분의 파츠 분할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곳곳에 이런 마킹 실들이 붙어요. 이 흉부 쪽도 그렇지만 어깨 쪽도 만만치 않고요. 이 스커트도 꽤 라인이 많이 붙게 되고, 그리고 다리 쪽도 자잘하게 막 엄청 붙습니다.
어깨 부분은 또 RG 오리지널 리파인이 되어 있죠. 이런 윗부분에 솟아있는 디테일이나 겨드랑이 쪽으로 이제 패널 라인이 또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암브로 특유의 이 마킹까지도 제대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노란 색깔 부품은 분할입니다. 뒷부분은 뭐 그럭저럭 앞에 암브로 마크만 없는 상태고, 팔 부분도 잘 보면 투톤 분할, 위아래가 파츠가 분할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파츠 수가 좀 있어서 재밌게 조립했고요. 팔꿈치나 이런 데도 리얼리스틱 데칼, 팔도 뒤쪽은 좌우 비대칭이죠. 오른쪽 팔뚝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왼쪽 팔뚝에는 이렇게 빔사벨 수납이 되어 있는 형태. 이 팔 바깥쪽과 안쪽에는 충실하게 이런 자잘한 디테일들 다 들어가 있고, 스커트에 있는 V자도 파츠 분할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다가 이런 자잘한 덕트들도 다 파츠 분할, 사이드 스커트 쪽도 완전히 파츠 분할, 위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뒤쪽 리어 아머 쪽도 RG 오리지널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리 쪽도 깔끔하게 정말 잘 나왔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무릎 부분에도 리얼리스틱 데칼이 붙고, 이 노란 색깔 파츠 분할, 덕트들도 깔끔하게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역시 오리지널 리파인이 가미되어 있는 만큼 디테일은 굉장히 살벌한 수준이다, 상당히 좋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투톤 분할 당연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색 부분이 있고 하얀색 부분이 있죠. 이 무릎 부분도 약간은 연한 회색입니다. 잘 보면 전면 스커트 부분도 아랫부분은 하얀색이지만 위는 조금은 연한 회색이죠. 팔이나 어깨를 찾아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색하지 않아서 특히나 마음에 들어요. 자, 이번엔 프레임을 한번 살펴볼 텐데, 확실히 프레임 조립 자체가 재밌습니다.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프레임 특유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계적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놨어요. 진짜 조립하면서 되게 또 오랜만에 프레임 재밌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백팩까지도 프레임이 들어있어서 이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이 머리 쪽에도 이 덕트를 위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몸통 쪽에도 빽빽하게 안쪽에 몰드가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이 어깨 부분을 빼보면은 이 안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보일 만한 곳? 그런 곳은 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어깨에도 살짝씩 들어가 있기도 하고, 팔 쪽에도 어마어마합니다. 앞에도 정면 부분에도 이렇게 또 몰드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골반 쪽도 이렇게 좀 안쪽 부분은 굉장히 또 재미있게 다 뭐 실린더 같은 디테일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고, 허벅지도 마찬가지. 이거는 좀 강조하고 싶어서 다 제가 먹선을 넣은 상태거든요. 먹선 넣는데도 재미있더라고요. 허벅지도 허벅지지만 이런 무릎 부분이라든가 역시 정면 부분에도 약간씩 이렇게 몰드가 들어가 있고,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 라인에도 정말 빽빽하게 들어찬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발등 안쪽까지도 이렇게 몰드가 들어가 있어요. 외장 씌우면 또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리얼리스틱 데칼, 메탈릭 스티커를 통해서 디테일을 살려주고 있죠. 주의하실 거는 스티커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바깥쪽이 좀 더 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 참고하세요. 이 백팩도 몰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잘 안 보일 법한 부분에도 전부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꽤나 신경 써준 게 눈에 띕니다. 프레임뿐만 아니라 이런 스커트 같은 것도 이 내부에는 이렇게 전부 다 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 쪽에도 그렇고 이 프론트 쪽에도 그렇고, 거기다가 어깨 장갑인데 어깨 장갑 내부도 물론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 가동에서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목 일단 돌아가는 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움직이는데 문제 없고, 위아래 이제 또 움직여주는 이 목 카라 부분에다가 목 자체도 볼관절이 2개예요. 그래서 목 움직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고개를 이렇게 숙여주는 거라든가 쭉 들어주는 거라든가 정말 많이 움직일 수 있고요. 어깨 부분도 어마어마한 게 그냥 이렇게 앞뒤 가동이 끝이 아니라 안쪽에 프레임이 쭉 뽑혀 나옵니다. 해서 끝까지 뽑으면 이 정도까지 뽑아주고, 이 상태에서도 어깨 위아래 가동이 정말 크게 이루어지고요. 앞뒤 가동은 뭐 두말할 거 없죠. 프레임을 집어넣은 상태에서도 어깨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어깨 장갑이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앞뒤 가동도 해주고 사이드 부분도 위아래 가동을 할 정도로 어깨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깨 내부에 빈 공간이 많죠? 덕분에 좀 자연스럽게 팔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정말 많이 들어집니다. 뭐 라스트 슈팅은 1도 아니에요.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아주 쉽게 라스트 슈팅이 가능하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아주 깔끔하게 굽혀집니다.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손목 자체도 이 앞뒤로 움직이는 기믹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관절이 심어져 있고, 허리 부분 회전 자유롭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로워서 좀 놀랐고요. 골반을 기준으로 좌우 가동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허리를 앞뒤로 가동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안쪽에 관절이 또 이중 관절로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이걸 이용을 하면은 허리를 크게 숙인다거나 크게 든다거나 하는 것도 다양한 액션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도 이 가슴 쪽이 좌우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골반이랑 같이 꺾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스커트 부분도 앞, 옆, 뒤가 전부 다 가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은 프레임이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은 스커트가 처음에는 이만큼만 올라가던 스커트가 이 옆으로 벌리면 더 올라가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면은 많이 안 올라가는 느낌이고, 스커트를 살짝 꺾어서 조금 더 들어주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옆으로 뻗는 것도 당연히 많이 뻗도록 되어 있고요. 정말 많이 뻗죠. 이뿐만 아니라 이 골반 추기동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엉덩이 쪽에서 클러치를 내려주면은 골반이 밑으로 쑥 내려갑니다. 쑥 내려가서 좌우가 별도예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만 움직여줄 수 있고요. 해서 움직였으면 이걸 다시 이렇게 닫아주면 고정됩니다. 이런 부분도 꽤 괜찮았어요. 참고로 골반 내부에도 이렇게 리얼리스틱 데칼이 붙어요. 이걸 이용하면은 골반 자체가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갑니다. 거의 뭐 가슴에 닿을 정도로 올라가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골반에는 추가 기믹이 있습니다. 백팩 빼고 볼게요. 스커트도 빼고 골반 뒤쪽에서 장갑을 밑으로 내린 다음 위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내부에 핀이 제거되면서 허리가 앞으로 들어집니다. 와우.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앞을 막아주고 또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 내려가게. 자, 이 상태에서 골반이랑 허리 기믹을 다 쓰면 자, 이렇게 진짜로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꺾여줍니다. 허리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진짜 몸소 실천하는 거죠. 무릎은 이중 관절로 허벅지 슬라이드, 그리고 이 뒤쪽 종아리 쪽이 움직이면서 무릎도 같이 개방됩니다. 덕분에 완벽하게 굽혀지는 무릎도 확인할 수 있고, 안쪽에 드러나는 이런 디테일들도 감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무릎 부분엔 가동하는 실린더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가동하는 실린더. 발목은 잘 보면 바깥쪽, 이게 지금 왼쪽 다리니까 이쪽이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부품 조립할 때 참고하시고요. 이 발목 자체 가동하는 것도 정말 크게 가동합니다. 이 접지에 전혀 문제 없을 정도고, 거기다가 뒤로 뻗는 것도 크게 뻗어지고, 굽히는 것도 정말 많이 굽혀지고, 이 발바닥도 안으로 굽혀지고. 잘 보면 발목에도 관절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발목 자체에 있는 관절이 있고, 이 발목 위쪽에도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됩니다. 슬라이드 되면 안쪽에 또 이 리얼리스틱 데칼 들어가 있는 디테일을 감상할 수 있죠. 잘 보면 이렇게. 이 모든 기믹을 이용하면은 진짜 이렇게까지 잘 움직이는 뉴건담 못 봤습니다. 이야, 이거 무릎 꿇기가 정말 깔끔하게 진짜 너무 완벽하거든요. 이 약간 이제 추진력을 얻기 위해 일어서려는 모습 있죠. 야, 그게 너무 잘 표현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네. 와우. 이게 또 어느 각도로 봐도 굉장히 깔끔한 무릎 꿇기입니다. 허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관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야, 이거는 진짜 잘 나오긴 했네. 와, 진짜 잘 움직인다. 미쳤다. 자, 그럼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좀 볼게 일단 마킹 실입니다. 리얼리스틱 데칼이 포함되어 있는 마킹 실인데, 여기 잘 보면 뉴건담 버전 카토키 때 들어가 있었던 이 특이한 문양 있죠? 요것도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건 선택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자잘하게 몇 개씩 남습니다. 요거는 중복되는 것들이 남으니까 혹시 실 찢어졌다라거나 그러면은 또 붙여주면 되겠죠. 기본인 이 주먹손을 제외하고 편손도 들어있고요. 뭐 이런 액션을 위한 편손이라던가 라이플용 손도 들어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일반 무장손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 무장손은 손목이 이렇게 위아래로 꺾이는 형태여서 빔사벨 같은 거 쥐었을 때 더 자연스럽게 할 것 같네요. 144분의 1 아무로레이 피규어 물론 포함입니다. 헬멧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그리고 포함된 게 또 이겁니다. 핀판넬 수납용 파츠인데 요거는 희한하게도 이미 하나 있단 말이죠. 교체가 정말 간단합니다. 요거 한쪽을 그냥 위로 쑥 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끼죠. 야, 이건 누가 봐도 더블 핀판넬용이죠? 심지어 이 좌우 구분이 있어요. 잘 보면 조인트의 위치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혹시 조립하고 하나가 남았다, 나 이렇게 조립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다 조립했는데 이게 왜 남지? 버리지 마세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더블 핀 판넬을 따로 구입하신다거나 아니면 뉴건담을 한 대 더 사면 바로 더블 핀 판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 이 백팩을 빼고 이 뒤쪽에다가 백팩에 먼저 여기를 고정한 후에 앞부분에 조인트 맞춰가면서 싹 이렇게 꽂아주면 깔끔하게 고정이 됩니다. 안 흔들리죠? 거기다가 이 상태에서 허리 가동도 다 쓸 수 있어요. 고정성 좋고 다 좋지만 이 액션 베이스 조인트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건 아닙니다만, 기존에 이 액션 베이스 1이나 아니면 이 액션 베이스 2를 갖고 계셨다면은 못 씁니다. 이 조인트 안쪽으로 이 액션 베이스 3mm 조인트가 들어가야 해요. 근데 일단 2 거는 잘 안 맞습니다. 꽉 끼는데 휘어요. 지금 조인트가 휘죠? 못 써요. 심지어 끝까지 밀어 넣는다고 해도 조인트가 짧습니다. 지금 여기, 그죠? 그리고 액션 베이스 1은 가능하냐? 길잖아요. 근데 중간에 얘는 걸려서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이 기둥만을 써볼 수 있진 않을까?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 최근에 발매하고 있는 액션 베이스 4 또는 5, 4번이나 5번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3mm 조인트 일단 길죠? 여기다 꽂아야 쏙 들어갑니다. 딱 맞죠? 일단 이렇게 하니 깔끔하게 베이스 위에 올라갑니다. 튼튼하고요. 흔들어도 잘 안 떨어지네요. 뭐. 그래서 좀 만져보고서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뭐 근데 또 요즘에 주력으로 판매하는 게 4, 5번이니까. 자, 그럼 나머지 무장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빔라이플. 우리가 알고 있는 뉴건담의 빔라이플 뭐 그대로라고 볼 수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마킹 실을 이용을 해서 디테일업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뭐 이제 이런 동력선 같은 부분이라든가 뭐 꽤나 신경 써준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쵸? 신경을 써주다 못해 놀라울 정도로 써준 게 최초로, 뉴건담 최초로 수납이 됩니다. 골반 뒤쪽 장갑을 밑으로 내리면 안쪽에 조인트가 드러나고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야, 뉴건담 최초 수납. 야, 요거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야. 그리고 뉴 하이퍼 바주카. 뭐 손잡이 접혀 있는 거라든가 신축 기미까지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고요. 앞부분에 파츠 분할, 그리고 뒷부분에 파츠 분할부터 쭉 이어지는 뒤쪽의 탄두들. 굉장히 신경 써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죠, 일단은. 그리고 작지만 디테일들도 다 챙겨줬고요. 윗부분이나 이런데 리얼리스틱 데카를 통한 센서 재현, 앞부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 접고 이 뒤쪽에 조인트를 들어 올리면 수납용 조인트가 드러납니다. 당연히 뉴건담 중앙에다가, 등 중앙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간단하게 수납 가능. 깔끔. 일단 C형 파츠 고정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쉴드. 정면 부분에 뭐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기존에 뉴건담은 이런 거 없었는데.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마킹 실 부분, 요거를 이제 실드의 이 부분이랑 선택해서 붙여주는 거고요. 주변에 이런 라인도 들어가고요. 뒷부분도 신경을 많이 쓴 게 티가 나고, 끝부분에는 미사일부터 해서 빔건까지 전부 다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팔뚝에다가 고정한다는 점은 여타 뉴건담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죠?
그치만 이 친구의 특징이라면 꺾인다는 겁니다. 사사비 같은 경우는 이거 꺾었을 때 되게 불편했어요. 좀 꺾고 나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거는 크게 빠지는 거 없이 꺾어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빔사벨 검은 색깔 부품을 싹 올려주면은 이렇게 톡 튀어나오죠. 지금 이렇게 기미까지 재현되어 있고 뽑아주면 자 이렇게 빔파츠를 통해서 깔끔하게 재현이 됩니다. 이 백팩 쪽에도 이 도 형태의 빔사벨이 있죠. 이렇게 손등 커버도 열어줄 수 있고 빔파츠를 당연히 위아래 전부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빔파츠 끝부분부터 앞부분까지 쭉 이렇게 뻗어나오는 빔파츠 깔끔하고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요. 좋네요. 그리고 대망의 핀 판넬 6개의 핀 판넬 전부 기믹이나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만 먼저 볼게요. 바깥 부분에 위아래로 이렇게 마킹 실이 붙게 되고요. 이 몰드라든가 이런 거는 MG 버전 카토키에서 많이 따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 몰드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요. 좋네. 위쪽에 RG 특유의 리파인도 가해졌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통짜 프레임이 들어 있습니다. RG에서 쓰이는 통짜 프레임. 이 핀 판넬에만 6개 들어갑니다. 소체에는 전혀 쓰이는 게 없고요. 처음에 좀 헐겁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상당히 튼튼합니다. 약간 각진 부분처럼 이렇게 클러치처럼 움직여요. 해서 이렇게 꺾어주면 깔끔하게 핀 판넬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노후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립 직후 그리고 좀 만져본 후 지금인데 깔끔합니다. 핀 판넬 전시용 조인트 같은 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 뉴 건담 버전 카토키를 사셨다면은 요 베이스 있죠? 여기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 건담 버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전시긴 하지만 깔끔하게 잘 호환됩니다. 그치만 뉴 건담 본체가 이 베이스에 호환이 안 됩니다. 이게 이 발매 좀 전에 공개된 더블 핀 판넬 세트에는 이 베이스를 넣어주고 여기에 전용 조인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세트에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 RG 뉴 건담을 MG 베이스에 올릴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네요. 핀 판넬 수납은 어떻게 하느냐? HG처럼 여기 번호가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볼관절이 숨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게 둥그런 거, 바깥쪽에는 이제 끼워질 거, 그리고 이 한쪽 변으로 해서 이렇게 핀도 하나씩 이렇게 숨어 있고요. 하단부 핀은 반대쪽은 없습니다. 여기만 있어요. 수평으로 연결해 줄 때는 이제 끼울 쪽 옆에 것도 같이 조인트를 펼치면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칸을 올리려면 밑에 또 이제 끼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맞춰서 한 칸 올려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평, 올려서 수평, 또 한 칸을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또 한 칸 올려주면 핀 판넬 준비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불필요한 건 접어주고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났으면은 백팩에 그대로 이렇게 꽂아줍니다. 착! 핀 판넬 달고 잘 섭니까? 아주 잘 섭니다. 치우치는 거 없이 일단 관절들도 튼튼해서 치우치는 거 없이 정말 잘 섭니다. 놀랐어요. 일단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뒷모습만 봐도 깔끔하게 잘 선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정면도 그렇고 뒷면도 그렇고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깔끔하게 섭니다. 핀 판넬의 고정은 어떻냐? 한 가지 딱 보여드리면 정리가 끝납니다. 이 끝부분을 잡고요. 들어져요. 보이시나요? 이걸 특별히 내가 여기서 막 흔들지 않는 이상 이 상태로도 고정이 됩니다. 정말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됩니다. 전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더블 핀 판넬 하실 분들은 이 빔사벨 부품을 아까 이제 그 봤던 거 고쳐주고요. 요걸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 한쪽에 있는 이 핀은 이 하단부 핀은 못 쓸지언정 반대로 꽂히긴 하거든요. 이 조인트 반대로만 딱 돌려가지고 이 상태로 고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 핀도 써지네요. 지금 보니까 써서 빈 공간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하면 더블 핀 판넬 완성. 일단은 6개 가지고 3개씩 나눠봤는데 뉴 건담이 하나 더 있으시다면 6개씩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뉴건담을 만졌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자비와 싸우는 장면을 간단하게 뉴건담이 주먹질을 하는 장면을 해볼까 합니다. 자, 포즈 완성했습니다. 좀 역동적으로 패고 싶었습니다. 아 역시 시원시원하라. 포즈가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야 씨. 당연히 콕피트 해치 오픈도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전체를 들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올리면은 콕피트 해치 안에 이제 콕피트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죠? 또 하나의 해치가 보이죠? 이건 안 열립니다. 의외로 콕피트 이 좌석 자체 시트는 재현이 안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빨간 색깔 해치를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도 이 콕피트 해치 자체는 보이도록. 그리고 사자비에 이어서 뉴건담도 해치 오픈이 있습니다. 이제 MG 생각하시고 사이코 프레임 해치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방열을 위한 방열 해치 오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아리 앞에 있는 해치가 오픈이 되고요. 안쪽에 이렇게 방열을 위한 덕트 비스무리한 디테일들도 보이고 안쪽과 바깥쪽 전부 다 개방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팩도 있어요. 백팩은 바깥쪽이 이렇게 살짝씩만 이렇게 열리는 형태. 이렇게 열고 나면은 요 버니어도 상하 가동이 가능합니다. 가동 때 봤던 어깨도 어찌 보면 해치 오픈 기믹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좀 과하게 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일단은 해치 오픈이라고는 하는데 누가 보아도 헤비 웨폰 시스템을 위한 조인트들. 스커트가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숨어있던 조인트 2개가 드러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헤비 웨폰 시스템 같아요. 빽빽하게 들어가 있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치 오픈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믹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RG 뉴건담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조립도 참 재밌었는데 기믹도 이 1년 전에 그 사자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관절들의 강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스무스한 편이어서 조립하는데 부담감 없었고요. 그리고 여길 좀 수정을 해야겠는데 그런 거 없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율도 꽤 괜찮았습니다. RG 특유의 그 리파인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범씨! 자 그럼 RG 사자비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RG답게 굉장히 많은 리파인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언뜻 보면은 애니메이션 속의 그런 느낌 같으면서도 언뜻 보니까 또 이제 약간 MG 버카 같이 막 굉장히 많이 분할되어 있고 많이 좀 갈라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뒷모습에서 봤을 때 이 프로펠러 탱크가 애니메이션보다 길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 RG 특유의 그 투톤 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144분의 1 스케일의 HGUC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키가 조금 더 크다고 해야 될까 묘하게 덩치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 확실히 근데 HGUC 떡대가 좋긴 진짜 좋았군요. 지금 보니까 와 다시 봐도 감회가 새롭긴 하네요. 굉장히 이제 리파인이 많이 된 것도 또 같은 스케일로서 알 수 있었고 다리 쪽이라든가 뭐 허리 스커트라든가 가슴 부위 특히나 많이 어깨까지도 많이 리파인이 되었네요. 그리고 사출색의 비교를 위해서 이제 MG 버전 카토키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디테일이 좀 비슷한 구석이 있긴 하네요. 살짝씩 그쵸? 스커트의 몰드의 위치 이런 거라든가 몇몇 개가 보이긴 합니다. 그치만 이 사출색 부분에선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다고 느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진한 빨간색이고 이 부분이 조금 색깔이 빠진 듯한 파스텔 톤입니다. 그리고 사자비 버전 카토키 같은 경우는 진한 붉은색이 있고 겉부분에 약간 밝은 색의 또 붉은색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같은 빨간색 계통이라도 지금 톤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MG 같은 경우는 색깔 조화가 좀 잘 어울린다라는 편이 있는 반면에 RG 같은 경우는 이거랑 또 다른 느낌이어서 약간 분명히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약간 붕 뜬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이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실제로 딱 두 눈으로 마주 봤을 때는 이 진한 부분은 내가 알던 그 사자비 색깔이 맞는데 이 연한 부분은 진짜 그 샤자쿠 컬러거든요. 되게 핑크색에 가까워요. 이쪽은 되게 그래가지고 약간 붕 뜨는 느낌도 있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나
그 느낌을 심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종아리 부분. 사자비 버카 같은 경우는 진한 색과 약간 연한 색이 좀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반면에 RG는 약간 너무 연하지 않나요? 되게 붕 뜬다는 느낌 좀 받거든요. 스커트 같은 경우도 전면부는 연한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신에 이 리얼리스틱 데칼을 이용을 해서 라인이라던가 코오션, 그리고 이렇게 리얼리스틱 데칼의 메탈릭 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그리고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머리 옆에 작은 부분이지만 여기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붙여주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 카라 부분, 마치 MG 버카에 있었던 데칼을 붙이는 것 마냥 굉장히 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외에도 코우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머리는 역시 콕피트 해치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윗부분이 열리고 아랫부분이 같이 열려줍니다. 하지만 내부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제 모노아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메탈릭 실을 이용을 해서 화려하고요. 작지만 이렇게 144분의 1의 샤 총수님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는 독특하게도 이 앞부분이 마치 약간 호루라기 앞부분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약간 입으로 우물이고 있는 것 같은 형태더라고요. 그 외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프레임 속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갈라진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마킹 부분이 확실히 좀 이제 여백이 남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 전부 여기도 그렇고 쓸데없는 여백은 다 잘라낸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맞더라고요. 어깨에 있는 라인도 마찬가지였고요. 밑에 있는 라인 역시나 그랬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다 여백 부분은 오려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쪽엔 S01이라는 번호도 붙어있고 그 외에도 코션 마킹이나 역시 투톤의 외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뒤쪽도 다 라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어깨 바깥쪽에 보면 이렇게 또 리얼리스틱 데칼이 또 붙어 있습니다. 메탈릭 실이죠. 이것도 다 들어가 있고 잘 보면은 이 어깨 내부도 이렇게 다 약간 몰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보는 맛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어깨 부분은 이렇게 상하 가동도 해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도 움직여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가동 때 한번 다시 보겠지만 이렇게 해치 오픈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의 외장이 오픈도 됩니다. 팔뚝 부분도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곡선이 많다 보니까 역시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도 개인적으로 좀 받네요. 약간 이미지 같은 게. 그리고 팔뚝에도 투톤 외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은 주먹손, 무장손, 편손 세 종류와 함께 오른손에만 이렇게 라이플 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RG 특유의 그 가동손은 따로 들어있지 않고요. 이렇게 고정손만 들어있습니다. 스커트의 경우에도 역시 이렇게 다 리얼리스틱 이 메탈릭 실과 함께 마킹들 라인들 전부 다 들어가게 되고요. 역시나 이쪽도 여백 부분은 좀 잘라낸 상태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확실하게 이제 둥근 형태와 함께 코우션 데칼들 들어가고요. 그리고 역시 뒤쪽의 스커트가 굉장히 화려하죠. 기계적인 형태라든가 덕트, 노란 색깔 파츠의 분할, 내부의 분할 등등 드러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했고요. 이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프레임을 덮는 형태이긴 하지만 외장에도 역시 굉장히 화려하게 몰드가 들어가 있고 확실히 보는 맛이 있죠. 그 외에도 노란 부분은 꼼꼼하게 다 분할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리의 디자인은 역시 허벅지 부분은 좀 둥근 형태, 곡선이 많이 보이는 형태지만 허벅지 중간중간 이렇게 포인트 되는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무릎이나 이런데 파스 분할도 괜찮았지만 역시 작은 곳들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리얼리스틱 데칼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종아리를 둘러보면은 포인트 되는 부분에 다 이렇게 메탈릭 실들이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라인들도 다 이렇게 보이죠. 둘러보면은 작은데도 꽤 디테일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발 부분도 투톤 외장 정확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프레임이 살짝 보이는 형태와 함께 검은 색깔 외장도 인상적이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스러스터, 이 바깥쪽으로 따로 움직이진 않지만 안쪽으로도 움직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 부분에는 이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는 게 있는데요. HGUC 사자비 보면 이렇게 음표 마킹이 되어 있는 게 스커트에 또 좌측 스커트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버카 스타일처럼 나가다 보니까 이쪽에 없어요. 왼쪽 RG에도 없어요. 대신에 남는 게 있습니다. 리얼리스틱 데칼 중에 이렇게 금색으로 된 음표 모양이 남습니다. 그와 함께 쓸 수 있는 라인 마킹도 6번이 이렇게 또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디테일이 없이 이렇게 라인만 집어넣고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음표 모양을 넣을 수 있도록
매뉴얼에 따라서 뭐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서비스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RG 사자비의 프레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진짜 오래간만에 뭐랄까 전체를 다 조립하는 프레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관절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RG들은 통짜 프레임을 사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파츠를 그냥 살만 붙이면 됐지만 이번에는 뼈대부터 제대로 조립하는 형태, 관절도 다 직접 조립해주는 형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실히 좀 작은 MG를 만든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는데 이 프레임의 퀄리티도 꽤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은 뭐 바이저 부분이나 턱 가동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 모노아이가 움직여야 하는데 일단은 고정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클리어 파스를 빼보면 자 이렇게 뽑으면 뒤쪽에 기둥 부분을 잘라내면은 모노아이를 좌우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 걱정돼서 일단 저는 그냥 벗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자세히 보면 이 위에 샤아가 탑승을 하던 여기 이렇게 콕피트 해치가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프레임 디테일이나 이런 걸 위해서 좀 많이 가려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 프레임에 드러나는 부분 진짜 오래간만에 엄청나게 몰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슴도 가슴이지만 겨드랑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들, 관절들에도 다 몰드가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고요. 어깨 프레임, 어깨 장갑도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몰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려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몰드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바깥쪽에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조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팔뚝 부분은 좀 절제된 느낌이기도 하고요. 뒤쪽에는 실린더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팔뚝 같은 경우도 약간씩의 몰드는 추가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골반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이 스커트 쪽 부분이 여기가 이제 통짜 팟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뒤쪽 스커트도 가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잘 보면은 여기도 가동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 슬라이드 할 것 같은 부분이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중간에 있는 기둥이 이 뒤쪽에 프레임과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 여기가 슬라이드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이 기둥이 슬라이드를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기둥을 잘라내면은 허리도 추가적인 가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둥으로 이렇게 막아둔 거 보면은 뭐랄까 고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일단 선택적으로 그냥 기둥을 잘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프레임 디테일들 상당히 화려하고요. 다리 쪽은 조금 심플한 듯 하지만 아래쪽이 정말 화려하죠. 이쪽도 몰드가 가려지는 부분인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프레임 내부에 들어가는 리얼리스틱 데칼도 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당연히 종아리 쪽 스러스터나 바깥쪽에 나가는 스러스터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큼직큼직하고 좋죠. 내부도 몰드가 들어가 있고 이 발바닥이나 이런 데도 몰드가 있지만 안쪽도 미묘하게 드러나는 부분 말고는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의 재미있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조립 방식인데요. 잘 보면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열쇠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빼지 않으면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팔의 어깨 쪽 같은 경우도 그냥 조립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앞부분에 외장을 조립을 해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외장을 씌우면은 어깨 관절이 안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놔서 이 하중을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관절의 허벅지 쪽도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무거워져도 밑으로 처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 괜찮게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대망의 무장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빔숏 라이플, 검은색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펌프 액션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탄창을 뺄 수는 있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손에 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거 말고도 리얼리스틱 데칼 메탈릭 실도 적용되어 있고 재밌는 점은 이 펌프 액션 할 때 이 밑에도 바닥 쪽에도 리얼리스틱 데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또 보이는 게 특징이죠. 의외였던 거는 이 동력선, 빨간색깔 동력선이 고정되는 부분에 디테일로 살렸어요. 원래 이게 다 조인트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속에 들어가 있기보다 바깥쪽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좀 디테일처럼 보이는 요건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참 좋네요. 그리고 사자비 하면 또 실드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실드. 전신을 다 가리기에는 뭔가 사이즈가 좀 작아진 듯한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큽니다.
뾰족한 앞부분부터 해서 역시나 이쪽도 라인 마킹들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덕트 부분 노란 색깔 파츠 분할, 거기다가 리얼리스틱 데카를 추가한 형태, 그리고 이 네오지온의 마크까지도 깔끔하게 또 리얼리스틱 데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인은 이제 여백은 다 잘라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붙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내부도 리얼리스틱 데칼이 일부 추가되어 있고, 몰드가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소름 돋게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빔 토마호크도 내부에 수납이 되고요. 재미있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팔뚝에 고정하는 이 핀 자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까진 좋습니다만 팔꿈치 고정을 했을 때 심지어 이 고정마저 타이트해요. 약간 톡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흔들어도 빠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인트가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면 꽉 낀 상태에서 옆으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근데 돌리다 보면은 얘가 고정이 풀려서 툭 빠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정방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간이 충분하죠. 하지만 약간 사이드로 꺾으면은 모서리가 그 공간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이 빠지더라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살짝 이 조인트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은 간섭하는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빔 토마호크 이렇게 이 조인트를 풀어서 빼주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무장손이다 이러되 쥐어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자, 빔 파츠를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형광색에 초록색이 아주 화려하네요. 참고로 이 빔 파츠의 조형은 이제 신안주 때 쓰던 것과 동일한 형태고요. 상당히 화려하게 파츠도 이것저것 쓸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역시나 빔 파츠의 색깔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보자마자 너무 튀는 거예요. 실제로 MG에 사용됐었던 클리어 그린의 빔 파츠입니다. 이쪽의 색과는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죠. 이쪽이 굉장히 형광하지 않나요? 이 투명도도 좀 약해서 유독 더 형광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형광스럽기 때문에 보자마자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보다 조금 형광기를 줄였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점이라면 이 앞에 있던 실드의 미사일을 떼어내고 여기도 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 신안주처럼 실드 앞으로도 전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빔사벨, 빔사벨은 당연히 안쪽에 수납이 되어 있겠죠. MG와 동일하게 이 빔 파츠를 여기다 꺾고 힘있게 쏙 빼면은 빠집니다. 하지만 손잡이가 없죠. 아무래도 공간이 부족했는지 손잡이가 달린 거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빔 파츠는 여기에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빔사벨 완성입니다. 역시나 색상은 많이 튀긴 하네요. 그리고 백팩에 있는 판넬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판넬 컨테이너는 각도는 좀 좁게 되지만 높게 드는 건 엄청 높게 들어지니까 다양하게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일단 컨테이너의 전개는 살짝 위로 들면서 뒤쪽에 있는 파츠를 슬라이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들면서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됐으면 좌우로 열어주면 완성! 아주 깔끔하네요. 판넬 빼보도록 합시다. 판넬을 뺀 내부에도 리얼리스틱 데칼이 적용이 되고 내부 디테일도 굉장히 살벌한 편이죠. 그리고 판넬! 이렇게 마킹이 추가된 형태도 인상적이고 수납된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뒤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4개의 판넬 날개가 이렇게 전개가 가능합니다. 해서 판넬의 완성!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 거기다 이 판넬 잘 보면 컨테이너 부분에 구멍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리고 판넬에도 자세히 보면은 안쪽에 저렇게 구멍이 또 하나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다가 얇은 광섬유 같은 거 심으면 전개되겠네? 해서 이 HGUC 야크트 도가에 있었던 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안 맞아요. 충분히 얇다고 생각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따로 별매 파츠를 발매할 것 같네요. 그리고 부속된 이 손들, 이 무장용 손들의 기믹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빔사벨 등을 잡는 손, 요거는 그냥 이게 전부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손목이 굉장히 크게 꺾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이플 손, 아까 일단 무장손과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잘 보면은 정작 이 라이플 손에 쥐었을 때 팔뚝에 걸리고 되게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손목 바깥쪽 장갑을 당겨줍니다. 전개하면 여기도 리얼리스틱 데칼이 살짝 드러나요. 전개한 상태에서 손목을 당기면 프레임이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라이플을 들 수 있도록 프레임 전개가 가능해요.
좀 어색하다 느낄 수 있지만 살짝 안쪽으로 꺾어서 잡아주면은 또 그것대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자, 이번엔 가동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목 부분 상하 가동하는 게 안쪽에 C형 파츠가 있어서 크게 움직여주고 볼관절이기 때문에 또 움직일 때도 다각도로 또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머리 회전하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는 프레임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형태를 하고 있지만 내부 프레임이 한 번 더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어깨 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안쪽에 조립할 때 아무래도 좀 약하다고 느껴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의 깊게 조립만 하면, 조심만 하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너무 약해서 부러지고 뒤틀리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깨를 가동시켜보면 거의 이거는 탈 RG급 느낌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크게 움직이고 좋더라고요. 어깨 자체도 위아래 가동을 해주고요. 아까 봤듯이 어깨 장갑 자체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더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팔꿈치, 당연히 이중 관절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면서도 실린더가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해 보이죠. 여기도 참 재미있는 기믹이 있는데 이 팔뚝 윗부분을 장갑 전개를 하고 팔뚝 자체가 슬라이드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장갑을 닫으면 고정이 되죠. 그래서 더 길게, 팔을 더 길게 뻗을 수 있으면서도 더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굽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도 저는 처음에 되게 안 움직이겠지, 걸리는 거 너무 많아서 안 움직이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되게 잘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골반이 같이 움직여서 좌우 가동도 해주고요. 그리고 가슴 가동, 하나가 움직이면서도 두 개가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들면은 이렇게 가슴 쪽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관절이 하나, 두 개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윗부분, 아랫부분, 여기 아래가 움직이고 위에가 움직이고, 움직일 때 또 리얼리스틱하게 드러나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엄밀히 따지면 이제 프레임에서 봤던 부분, 이 골반 안쪽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를 자르면 3단으로 가동을 하는 허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불편했다고 느꼈는데 이 안쪽 잘 보면 이 작은 C형 파츠가 이 스커트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위아래 가동도 막 하고 회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 잘 빠져요. 이 C형 파츠 자체가 은근 잘 빠져요. 그런 거 좀 귀찮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스커트는 바깥으로도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또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전면도 그렇고 사이드도 그렇지만 이 C형 파츠라 가동하는 거에 따라서 위아래 가동폭을 더 확보를 해주느냐 마느냐도 가능하고요. 옆으로 쫙 펼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크게 움직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도 만만치 않게 크게 움직여주고요. 사자비 최초로 따지면 이제 축관절이 적용이 돼서 다리 움직이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아주 크게 움직여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골반 아래쪽을 가동시키면은 이 고관절 축이동도 좌우가 별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이동 이용하면은 이렇게 스커트 기믹들을 적극 활용해서 다리를 쫙 들어 올릴 수 있죠. 자, 이렇게 거의 선체로, 가만히 또 꼿꼿이 선체로 발끝이 머리 쪽으로 옵니다. 굉장히 가동률이 좋아졌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고정성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사자비 발도 꽤 큰 만큼 접지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진짜 최고예요. 거기다가 이 무릎 꿇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진짜 정말 가동 정말 잘 나왔다 싶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네요. 진짜로. 그리고 무릎도 이렇게 연동 기믹이 함께 하면서 움직여줍니다. 프레임 내부도 살짝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또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화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좋네요. 그리고 정강이 부분도 이렇게 가동을 해주는데 발목 가동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가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발목도 좌우 가동이 정말 크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뒤로 뻗는 것, 그리고 앞으로 굽히는 것 정말 크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발바닥 자체도 1중, 2중, 3중까지 움직여주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크게 움직여주고요. 대신에 이 고정, 여기 발바닥 고정, 이게 C형 파츠예요. 그래서 나중에 헐거워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대망의 특징 기믹! 일단 해치 오픈 기믹 가장 중요하죠. 이거 해보도록 합시다. 모든 해치를 열어볼 거기 때문에 이 콕피트 부분도 열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위아래 가동을 해주고, 어깨 부분 슬라이드 해주면 내부 디테일이 드러납니다. 어깨 장갑도 이렇게 오픈을 해주고요. 아까 봤었던 손목 장갑도 오픈해주고요. 이 사이드 스커트
슬라이드 해줍니다. 거기에 종아리 바깥쪽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요. 앞쪽에 있었던 정강이 장갑 앞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 좌우로 오픈을 해주게 됐습니다. 백팩도 좌우 외장이 벌어지고요. 거기다 중심부도 뒤쪽으로 움직여주면 연동해서 같이 버니어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시되어 있는 해치 오픈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RG에도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믹까지 다 심어놨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요. 좀 놀랬던 거는 백팩의 연동 기믹, 같이 움직이는 버니어 정말 놀랬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뒤쪽 스커트에 슬라이드 이쪽 바깥쪽으로 여는 것도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퀄리티가 좋고요. 고정성 좋고 기믹 꽉꽉 채워놨고 참 괜찮네요. 자, 이번엔 이 사자비 액션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매뉴얼에 나와있는 포즈 중에 빔 시어드 라이프를 발사하고 있는 이 포즈, 요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확실히 박력 있는 포즈인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볼까 하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역시 사자비스러운 느낌에 굉장히 박력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라면 쉴드를 같이 들고 있다는 건데 일단은 쉴드는 뺀 상태에서 포즈 먼저 잡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포즈를 잡았으면은 쉴드까지 장착을 하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포즈가 완성됐습니다. 확실히 이제 쉴드도 크고 큼직큼직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RG 사자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어떤 RG 중에서도 가장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근래 근 3년 통틀어서 만든 프라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요. 정말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정말 강추하고 싶고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출색이나 빔파츠 색상 같은 경우는 사출색은 외장은 그럭저럭 봐줄만 합니다.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빔파츠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좀 너무 많이 튄다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차분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 사자비 강추입니다. 정말로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